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하게 편성이 되어서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과정과 이 과정 이후에 새벽에 벌어진 일련의 소동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군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단 계엄령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갔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9시 한 반 정도부터 대통령이 전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해졌고요. 갑자기 10시 23분 이때 담화를 시작하면서 전국의 타개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처음에는 제 기준으로는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어요.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밑에 자막을 보니까는 비상계엄 선포 이런 자막이 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늘 봤던 서울의 봄에 나왔던 바로 그 비상계엄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지한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었죠?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나온 게 계엄사령부가 계엄령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포고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포고령은 정당과 정치적 결사, 시위 집회 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가짜뉴스, 그리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 그리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80년에도 그런 식의 언론 통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과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그래서 의사들에게도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오고, 좀 이때 처단하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조금 놀라게 만들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감하시더라고요, 보통 시민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일상생활,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계엄령이 선포되는 건 법에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전시 상황, 그 다음에 내전, 그런 건데. 쿠데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발표했던 내용 중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일련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일련의 정치적인 거지. 이거를 자기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거는 어떤 다른 기준을 다 떠나서 대한민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새벽에 5분마다 이렇게 영상 찾아보고 막 뉴스 찾아보고 이랬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시에 담화문 전문을 언론에 배포하고 그 다음에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기 시작을 했는데 맞습니다. 11시 25분에 보니까 계엄령 사령관의 육군대장 박안수 육구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맞습니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요? 육군참모총장이고, 이것도 좀 웃긴 게 왜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아마 비선 라인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고등학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확인이 안 된 사실이라 일단은 조금 저는 믿고 싶진 않아요. 여기까지 믿고 싶지 않고, 얘기했던 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포고령 1호가 나왔는데, 이게 서울의 봄에 나왔던 정당을 해산하고 정치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게 40 몇 년 만에 다시 45년이죠. 45년 만에 현실이 돼서 사람들이 조금 어리둥절해했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가요. 맞습니다. 오전 0시 7분에 계엄군 특수부대 9호 진입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장면을 CCTV 화면으로 단톡방에 공유해 주셨죠? 이거 봤는데 계엄군 차량들이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서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약간 현실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봤고, 그다음에 헬기가 국회 근처에 착륙해서 특수부대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들도 영상이랑 사진으로 보게 됐거든요. 제가 그 여의도에 사는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 말로는 계속 헬기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공포에 질린 그런 상황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밤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헬기가 평소에 다니지 않던 곳에서 헬기 소리 나고 군용 자동차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들으면 보통 사람들 전쟁 난 거 아니야라고 놀랄만 하겠죠. 그다음에 오전 0시 45분에 계엄군 국회 분청 진입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시민들이 막아서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잖아요. 한 190명 맞습니다. 모여서 과반 이상이 모였죠.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엄군들한테 이야기해주는 네, 그 장면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 오전 2시 1분에 네.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보내고. 네, 맞습니다. 절차이죠. 절차죠. 네. 계엄 해지 절차. 절차. 그다음에 오전 4시 21분에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들이 부대 복귀하고 오후 4시 27분 윤 대통령이 생중계 담화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오전 4시 30분 정무회의에서 네. 계엄 해제안 네. 의결을 했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네. 긴박하게 빠르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국회에서 계엄 해지를 선포하면 사실 그 순간 효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는 절차는 요식행위예요. 거기서 거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시간을 끌었다는 것도 지켜보던 사람들을 좀 겁먹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죠. 네. 네. 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엄령이 선포돼야 되는 기준,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해요. 계엄이라는 게 모든 정치적인 행위가 중단되는 거잖아요. 예. 일상생활이 스톱될 만큼의 큰 일이란 게 뭐가 있을까요? 북한이 쳐들어왔다. 외침. 그다음 아니면 뭐 진짜로 군이라든지 군에 준하는 어떤 집단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예. 네, 이런 내전. 네, 이런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돼 있고 국회도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어젯밤의 상황이 그런 상황에 준하느냐라는 것서부터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이 명분이라 하기에도 너무 조악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시간 반 만에 됐고 계엄령이 선포된 기준은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외침, 그러니까 북한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든지 침략했다든지 아니면 내전에 준하는 사태, 그러니까 뭐 쿠데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하게 돼 있는 건데 어젯밤에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국회랑 사실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계엄령을 선포하겠다. 예. 그래야지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거나 준비를 하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치적인 행위로 이거를 해석해버렸다는 거는 저는 어마어마한 실수 내지는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네. 이 어제 보니까 서울로 진입하는 그 부대들은 네네. 어떤 부대들이었어요? 일단 수방사 병력들이 동원이 됐고요.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 네, 뭐 당연히 계엄령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부대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파주에 주둔 중인 구사단 일부 병력이 출동 준비를 마치고 명령만 내리면 진입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트럭에 시동을 걸고 5분 대기조처럼 네 그렇게 돼 있고 뭐 탱크도 예열을 맞춰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요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절차죠. 부분이고 그리고 보니까는 특전사 부대 네 제1공수죠. 707 네네. 저는 이 부분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부대는 707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뭐 진입 영상들은 뭐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찍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쿠데타가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것 중에 하나거든. 어제 실시간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확인할 수 있는 매체들도 많았고 유튜브를 포함해서 미디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서울로 진입했는가에 대한 또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동 수단이 어떤 거였는지. 일단 707이나 국회 진입한 병력들 상당수는 헬기를 타고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 헬기는 어떤 헬기? 헬기는 특수전 부대에서 사용했으면 아마 블랙호크를 사용한 걸로 추정이 사용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뭐 주둔 부대에서 서울까지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를 비행하는 특수전 헬기까지는 필요하진 않았을 수도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야간이라 그래도 지금 통금이 사용되지 않은 시대니까 차들이 밤중에도 막힐 수 있거든요. 네. 적재적소에 출동을 못하니까 헬기로 빠르게 공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차량은 어떤 기종이었나요? 차량은 확인된 게 지금 좀 가짜 뉴스가 섞여 있는 게 예전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가지고 와서 어제 이동 영상이나 사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확인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구사단 전차대 되면 아마 K1이겠죠. K1도 예열을 마치고 출동 준비까지 끝내놨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사단은 확인되지 않은 일단 카드라라고 하고 네 맞습니다. 일반 병력 같은 경우는 한국형 험비라고 불렸던 K151 현마라고 불리죠. 이 차량도 이용해서 이동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동 수단으로 서울로 진입을 했다는 게 그게 그 모습 자체가 일단 공포스럽더라고요. 시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준 거고요. 만약에 전쟁이 났거나 어떤 상황 때 군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출동을 했다라 그랬으면 되게 환영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 갖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에 빠져들었던 날이었고요. 저 역시도 뭐 비슷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예. 그럼 707 특전사나 수방사가
어떤 무기체계로 그렇게 무장을 하고 왔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확인했던 거는 사한식 야투경 대부그루가 출동할 때 사용했던 그러니까 위에 4개 달려 있는 거. 4개 달려 있는 거. 손가락 4개 폈을 그렇죠. 때. 그 제품, 그다음에 스카 L 버전 그리고 KS3를 휴대한 것까지 확인이 됐고, 중요한 문제가 7탄을 가지고 있었느냐 안 가지고 있었느냐인데, 그냥 제 느낌인데 7탄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쓸 생각은 안 하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게 부장을 하고 네. 온다는 것 자체가 네.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전에도 그렇죠. 아주 4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트라우마를 꽤 건드리는 일이 네. 아닐까라고 싶은데요. 군인들에 대해서 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계엄령 선포가 불법이라는 판단이 쓰게 되면, 법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불법적인 명령에 따른 군인들도 쿠데타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계엄령이 선포했다 그래도 국회 요청이 없는 한 국회에 진입하거나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네. 근데 제가 만약에 707 대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긴급 출동 명령이 내렸어요. 헬기에 정신없이 장비 타고 탔는데 국회의사당이야. 그럼 여기 내려서 국회에 진입하라고 하면 저는 거기서 명령을 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밀리터리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을 해보고 많은 관련된 부대들을 보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생각보다 그 진압할 의지가 네. 많이 없어 보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UDT나 네. 707이나 네. 인적 자원 중에서는 가장 최강 아니에요. 인간병기 그 자체죠. 그 자체인데 네. 물론 시민들이 막았다고 하지만 네. 분명 진입하려고 시도를 했다면 네.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진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보이게 네. 나 우리 여기로 들어가요? 약간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도 동의하는 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 중에 눈밖에 안 보이긴 했는데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건 안 보였고, 또 하나가 만약 마음을 먹었으면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라는 안이 가결될 때까지 충분히 그 시간 안에 뚫고 들어가서 본회의장으로 진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적극성도 띄지 않았고 명령이니까 출동했겠죠. 제가 감정이입을 해보자면 국회에 내렸어. 그러면 여기서 국회에 들어가서 본회의장에 진입하라는 명령까지 들으면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령권자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던 군인들은 잘못이 없어요. 병력들은 네. 거기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명령을 거부해야 된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동료들도 있고 상관들도 있고.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나 그들도. 그러니까 출동 명령을 밤중에 받았잖아요. 차에 타라고 했으니까 차에 탔겠죠. 그리고 명령을 거기서 받았으면은 제발, 운전대 잡고 그랬겠죠. 야,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그냥 여기서 끝내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100%. 저는 장담, 왜냐하면 제가 현역 군인 시절을 그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현장에 진입된 707 특임대원들도 그들의 능력을 감안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밀고 당기고 할 필요는 없었죠. 네. 네, 그런데 뭐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거기 있던 사람들 제압하는 건 뭐 큰 무리는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결국 시간을 어떻게 보면 끈 거잖아요. 저는 그냥 끌었다고 표현을 할게요. 네. 네, 시간을 끈 거잖아요. 그리고 가결 통과됐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철수를 해버렸어요. 시민들의 박수 받으면서. 네, 그게 이제 군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보루를 지켜준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3일부터 4일 새벽까지 벌어졌던 계엄령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요.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